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그 1은 종료가 됐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를 나가는 구단들은 피로함을 이겨내는 게 숙제가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매치데이 5 K리그 구단들 경기 지금부터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광주FC가 현재 2위에 위치하고 있고 포항 스틸러스는 7위 그리고 울산 HDFC는 12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K리그 구단의 매치데이 5 경기는 첫 번째 경기 울산 HDFC와 상하이 하이강,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상하이 선화, 그리고 마지막 경기 유컴 F마리노스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일정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영상이 올라간 날 기준 오늘 벌어지는 울산 HDFC와 상하이 하이강의 경기입니다. 자, 사진처럼 K리그 1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울산 HDFC는 사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12팀 중 12위를 기록하고 있고 득실차 역시 마이너스 10, 무득점에 17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좋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매치데이 4에서의 결과 역시 조호르 원정을 떠나 3대0 패배를 하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치데이 4에서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보자면 상성이 좋지 않은 상대였고 아무래도 조호르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울산 HDFC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말렸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 새롭게 상하이 하이강을 맞이하는 울산 HDFC는 김기희와 정우영 선수가 크게 보면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고 엄원상 선수는 현재 신병 교육대에서 군사훈련인 관계로 역시 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흐름은 상대팀인 상하이 하이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 HD보다 딱 2계단 높은 10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하이 하이강은 1승 1무 2패를 거두면서 득실차 마이너스 4점 역시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지난 매치데이 4에서 역시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로 3대1 패배를 거뒀습니다. 넓은 공수 간격, 적은 쇠 수비, 이것은 상하이 하이강의 공격 중심의 전술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세금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세금과 같은 약점이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상대로 완벽하게 공략이 당하면서 지난 경기 패배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만 상하이 하이강에게 좀 더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부상 선수 없고 징계 선수도 없다는 뜻인데요. 특히 이 구스타보나 오스카 선수가 울산에서 목격설이 또 나오는 만큼 상하이 하이강은 최상의 전력으로 울산 HD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두 팀 모두 2024년 각 리그의 우승팀이라는 겁니다. 울산 HDFC는 2014 K리그 1 우승을 거뒀고 코리아컵 현재 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상하이 하이강은 2024년 슈퍼리그 그리고 이 중국 축구협회 컵대회 역시 우승을 하면서 이번 시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우승을 거둔 양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역시 좀 아이러니한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울산을 다시 한번 구스타보가 만납니다. 전북과 울산은 구스타보가 있을 때까지는 사실 울산이 살짝 밀리는 모양새였지만 구스타보의 말년에는 약간 울산이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실 구스타보 울산을 상대로 승률은 좋지만 아직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스타보가 울산을 상대로 득점포를 떠올리면서 울산을 향한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 역시 구스타보를 상대로 무실점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필요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기는 분위기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력한 상하이 공격진, 오스카 선수를 필두로 해서 구스타보 이런 여러 선수들이 표진해 있는 이 상하이 공격진을 울산 HDFC의 수비진이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분위기, 이 초반 분위기에서 울산 HD의 수비진들이 막아내면서 역습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상하이 하이강이 흔들릴 것이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상하이 하이강이 계속해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상하이가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공격 그리고 역습의 핵심인 공격진의 상하이 구스타보 그리고 역습의 핵심 울산의 공격수 야고가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스타보는 이 상하이의 공격에서 순도 높은 골을 기록을 해야겠고 야고는 역습 상황에서 또 득점을 기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겠는데요.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이번 경기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프리뷰 경기는 11월 27일 수요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상하이 선화의 경기입니다.
자, 먼저 광주FC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광주FC는 현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동아시아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9점 그리고 득실차는 플러스 5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패가 지난 매치데이 4에서 빗셀 고베를 상대로 거뒀던 패배입니다. 이 사사키 선수가 MVP를 받았었고요. 사실 이 매치데이 4에서는 광주FC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력적인 어떤 뭐 에너지 레벨이 좀 힘에 부치는 게 보였던 경기였다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 역시 좀 쉽지 않았다는 걸 모든 분들이 또 경기를 보시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FC는 이번 경기 새롭게 다시 한번 또 시작하는 게 필요한데, 올 광주FC의 에이스 아싸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 불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광주FC에게는 또 아쉬운 점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원정팀 상하이 선화입니다. 상하이 선화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승점 7점 그리고 득실차 플러스 2점인데요. 이 중 1무가 이제 센트럴 코스트와의 지난 경기 매치데이 4에서 기록했던 2대2 무승부입니다. 센트럴 코스트가 마지막에 극장 득점골을 만들어내면서 상하이 선화는 다 잡은 경기를 놓치고 말았는데요. 사실 이 두 골을 기록하고 나서 내리 두 골을 실점한 거기 때문에 이 역습에 다소 취약한 모습도 보였고, 뒷심 부족으로 인한 패배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하이 선화에게는 있었습니다. 공격진 안드레 루이스 선수를 기반으로 한 공격은 상당히 날카로웠지만 이 수비진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왔다는 건 상하이 선화가 계속해서 좀 불안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공격수 시펑페이 선수가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매치데이 4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거는 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약간은 의심이 되는 단계고, 이 테세이라 선수는 경고 2장을 받으면서 출전 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역시 첫 번째 휴식 기간의 차이입니다. 광주FC는 지난 일요일에 경기를 치렀고 이 경기 전북현대와 1대1 무승부를 거두게 됐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상하이 선화는 가장 최근 경기가 3주 전 앞서 말씀드렸던 매치데이 4 센트럴 코스트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가 경기 감각에선 앞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도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상하이 선화가 훨씬 앞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두 번째 템포 싸움입니다. 광주의 빠른 공격이 굉장히 주요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하이 수비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광주의 빠른 공격이 중요하겠지만, 이 체력적인 싸움에서 광주가 과연 빠른 공격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광주가 템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럴 경우에 광주가 초반에 살짝은 내려앉다가 바로 카운터를 빠르게 쳐버리는 어떤 본인들의 트랜지션 능력들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상하이 선화가 과연 그런 것도 잘 막아내면서 본인들의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이 경기 감각 그리고 체력 이 두 가지 부분 중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 경기를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주요 자원이 빠진 양 팀인데요. 광주FC는 아사니가 부상이 있어서 이제 출전 의심이 되고 있고, 이 중원에서 상하이 선의 공격을 잘 풀어줬던 테세이라 선수도 경고 2장을 받으면서 경고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 주요 자원이 빠진 양 팀의 상황에서 과연 어떤 팀이 그 공벽을 메우고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싸니가 없을 때 또 광주의 공격을 이끌어줄 수 있는 또 다른 선수인 최공력 선수가 광주FC에서는 키플레이어, 그리고 상하이선의 공격진을 이끄는 또 다른 에이스 안드레 루이스 선수가 상하이선에서는 키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와 퐁스틸러스의 11월 27일 수요일 요코하마 국제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자, 지난 광주FC와의 1차전 이후로 2승 1무 무패를 거두면서 현재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요코하마 F레노스는 지난 경기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5대0 엄청난 대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안데르손 로페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 이 사살라 하이프라콘, 이 부리람 유나이티드의 윙백, 이제야 전북현대에서 뛰었던 걸로 유명한 그 사살라 하이프라콘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 시간 있는 내내 이 요코하마 F레노스가 지배를 하면서 좀 승리를 쉽게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좋은 공격진이 있는 요코하마 바레노스로서는 이 공간이 상당히 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공간이었고,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해내면서 후반에만 4골을 넣어서 또 5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카토 렌 선수는 출전 불가, 현재 부상을 입은 상황인데 이 부상 역시 어느 정도는 잘 메어가고 있는 요카미 마리노스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징계에도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요카미 마리노스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전력으로 이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경기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는 현재 7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승 2패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남자의 팀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지난 경기 산동 타이산을 상대로 홈 경기 4대 2라는 엄청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또 순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반전에는 기존의 아쉬움이 좀 드러났지만 후반전에는 빠른 공격을 통해서 우위를 잡았고 그 잡은 우위를 놓치지 않으면서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난 경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동희 선수는 시즌 아웃 부상이기 때문에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고 징계는 다행히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코하마처럼 포항 스틸러스 역시 정상적인 전력으로 어느 정도는 경기에 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팀 모두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포항 스틸러스나 요코하마 마리노스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첫 경기들은 좀 아쉬웠는데 그 경기 이후 어느 정도 치고 올라오면서 토너먼트 진출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두 팀의 최근 리그에서의 흐름은 정반대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고 나서 요코하마 F마리노스는 리그에서 2연승을 거뒀고 포항은 2연패를 하게 됐는데요. 이 두 팀 모두 치고 올라올 정도로 이 상위권의 팀들이 유수의 팀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그 팀들을 모두 누르고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정반대라는 점이 이 두 팀의 현재 상황을 어느 정도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그 종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포항 스틸러스의 경우에는 K리그 1 일정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2연패를 거두면서 리그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반면에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2연승을 했고 아직 리그 경기가 2경기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리그가 끝나면 어느 정도는 선수들이 힘이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다행히 이 포항 스틸러스의 경우에는 코리아컵 결승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게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라서 선수들의 뭐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년의 가장 큰 일정인 리그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포항에게 어느 정도는 어떤 체력적인 부담을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이 포항에게는 약간은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반면에 요코하마는 리그가 아직 좀 남았다는 상황에서 뭐 조금은 경기 감각도 그렇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동기부여도 그렇고 조금은 더 앞서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두 팀 모두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각각 5골, 4골 기록했으니까요. 키플레이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코하마의 얀 마테우스 그리고 포항 슬러스는 정재희 선수를 이번 경기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매치데이 5 K리그 구단들의 경기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리그가 종료된 상황에서 피로함을 이겨내는 게 숙제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빨리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함께 또 이 경기들을 지켜볼 수 있기를 저 역시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